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던 부천과 부평, 계양 지역 학교들이 1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도민의 45%가 임금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대가 가장 많은 실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의 굵직한 현안과 정책들을 조명해보는 시간. 오늘은 부천시의 작동 군부대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을 살펴봅니다. 인천시와 인천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하상가의 전대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상생협의회를 열고 마주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일 오후 3시 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인근 공사장에서 48m 높이의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특히 크레인이 영종대교를 덮치면서 차선이 전면 통제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크레인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진입도로에서 상수도 인입공사 중이었는데요. 이동 중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던 부천과 부평, 계양 지역 학교들이 1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해당 학교는 부천시 251개 학교와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242개 학교 등 모두 493개 학교인데요. 학교 안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도민의 45%가 무급 휴가 등 임금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도민도 9%가 넘는데 20대가 가장 많은 실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임금에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55.7%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24.9%로 나타났고 무급 휴가도 10.1%로 조사됐습니다.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는 경우도 전체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 실직 현황을 보면 20대가 11.3%로 가장 높아 청년 실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0대는 5.8%, 40대는 7.4%, 50대는 8.2%, 60대 이상은 9.6%로 5, 60대 실직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별 방역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설문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어제 하루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만났던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생산과 노무 직종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영업 분야는 4.9명, 사무와 전문직은 4.8명으로 모두 평균 3.8명을 넘었습니다. 학생과 자영업은 평균을 다소 밑돌았습니다. 또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한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55.1%로 가장 많았고 직장과 학교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술집과 클럽 등 유흥시설이 6.8%, 목욕탕 등 편의시설이 3.2%,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2.1%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최대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38.3%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 고용 문제가 19.6%로 뒤를 이었고 건강 피해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 돌봄 요양 부담 등 위기 가정 지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64.8%가 신체 활동이 줄었다를 꼽아 생계 등 경제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2,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이 외식과 장보기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5조 6,7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페를 비롯한 대중음식점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의 25%에 달하는 1조 4천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1조 3,700억여 원으로 24%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으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5,900억여 원으로 전체 재난지원금의 10%가량이 쓰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비교했을 때 업종별 매출액이 증가한 곳은 안경점과 병원, 약국 등이었으며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4%인 3조 6천억 원가량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14조 2,400억 원 수준이며 행정안전부는 8월 말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굵직한 현안과 정책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를 찾아서 작동 군부대 이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부천 작동 군부대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9월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최근에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 연구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7만 4천여 제곱미터의 이 땅은 앞으로 변화를 거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작동 군부대 부지를 약 40년 동안 군부대로 활용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군부대 이전 계획이 잡혔어요. 이전이 아니고 폐지죠. 폐지 계획이 잡혀가지고 시가 이 지역 땅을 사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논의 과정을 이제 갖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교육과 이제 과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 또는 교육 공간 이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죠. 그 지역이 이제 오정동 지역인데 78년도쯤에 군부대가 들어섰으니까 아마 그 일대 주택이 없었을 때였어요. 이제 군부대 시설이 들어가고 후에 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시설이나 이런 게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가 됐어요. 이제 문화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문화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교육 쪽, 문화 쪽, 과학 쪽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유네스코 테마공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쪽에 무엇을 할 건지 많은 논의를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마침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군부대라든지 어떤 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화 재생을 하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중앙부처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응모를 해서 이번에 결정이 됐죠.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같이 이어져 갈 것 같아요. 지난달 말 부천 대장 신도시에 대한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5일 경기 부천 시민단체인 대장 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대장 신도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우선 이 대장동 들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부천의 대장 들녘은 120만 평 논습지입니다. 그런데
대장들령만이 아니고요. 그 옆에 강서구랑 면에 있어서 강서구도 120만 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만 평 정도 되는 광활한 논습지고요. 이 논습지가 한강 하구원하고 면에 있다 보니까 한강 하구원을 통해서 부천의 중심가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생태 공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고 부천의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대장동 한복판에서 진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진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대장동이 부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부천은 환경 지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천이 문화 도시이기도 하고 생활 편의 시설이 발전돼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환경 지표는 굉장히 열악해서요. 인구密도가 전국 최고, 녹지율 최저, 물이 안 통하는 불투수율 최고, 미세먼지 최악 이렇게 환경 지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네. 이곳에 이제 또 그 부천의 바람길에 해당하는 대장 들녘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그 대양대역 지키기 시민행동의 대표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고요. 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곳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계기이기도 했고, 저희가 기자회견했던 날이 굉장히 날이 더웠습니다. 지금 낮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네. 대장동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도 시원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개발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신도시 계획에 반대를 해왔는데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3기 신도시는 이 부천만은 아닙니다. 뭐 고양, 안산, 뭐 여러 곳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기본 목표는 서울 중심가에서 30분 거리라는 게 출퇴근 가능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서울 인근의 그 경기도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경기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되고요.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큰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국가의 국토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부천의 환경 지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도 보면은 사업 대상지는 환경 평가 1등급이 0.6%, 2등급이 83.7%, 3등급이 7.7%, 그래서 생태지역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가 3등급만 되더라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인데 이 도시 공간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3등급 이상, 대부분이 3등급 이상인 공간을 그렇게 훼손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부천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적 영향을 미칠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발에 앞서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대장동 신도시 지금 대상지는 그 지역에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이미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인데 그걸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의 신도시를 건설함에 의해서 부천 중심가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측면의 대책을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거를 건축할 경우에 바람길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부천의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열악한 부천의 중심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개발 관련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곳은 철새 도래지의 최남단이자 법정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 친화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으로 영향을 최소화해라.
바람길이나 공원 녹지나 생태 연결적 확보와 같은 생태 친화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라. 수원 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같은 법적 보호종에 대해서 서식환경 특성과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개발에 앞서서 보존 방안 또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와 인천 지하상가 상인들이 6월 중으로 상생협의회 운영을 재개합니다. 인천시와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 지원 대책 등을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인데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지하상가의 전대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입을 상인들을 위해 지난 4월 상생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는데요. 지하상가 측의 반발로 그동안은 회의 일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올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1,907명을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는 등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소방활동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252대와 구급대원 1,907명을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구급차에 얼음조끼, 팩 등 9종의 폭염 장비를 비치해 운영합니다. 생활 속 물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누리집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물 정보 시스템인데요. 우리 동네 수질 정보나 안심 약수터 위치 등 물에 대한 각종 정보가 가득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오산의 필봉산 어귀에 자리한 약수터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차가운 약수물을 맛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등산객은 갈증을 해소하고 미네랄이 풍부해 식수로 사용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여기 물이 너무 잘 나오고 시원해서 먹는데 너무 지장이 없고 맛있어요, 물이. 저희가 집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정수기 물 먹는 것보다도 이 물이 너무 맛있어서 저희는 날마다 이용을 하거든요. 이처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 위치를 알고 싶다면 경기도 물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약수터 코너에서 검색하면 의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사진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물정보 시스템에선 약수터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 정보나 물놀이 시설 위치와 수질 검사 결과, 걷기 좋은 수변 산책로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됐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한 곳에 모아서 찾기 쉽고 그리고 이용하기 쉽게 그렇도록 구축했습니다. 경기도는 물정보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용적인 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질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부평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인천 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범 운영합니다. 부평구는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6대를 설치했는데요. 연간 음식물 쓰레기 약 200톤 정도가 감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평구는 감량화 기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벌써 덥다 소리가 나오죠? 목요일 아침 기온 20도, 한낮에는 2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겠고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이번 폭염 수준의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